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너민이에요. 너무 어색한데? 또 성형 브이로그로 시작을 했잖아요, 유튜브를. 한 지 5년, 6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얼굴이 다 자리 잡은 상태에서 이제 지금까지 받아왔던 많은 질문들을 조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이거는 기본 카메라고요. 그 아이폰 기본 카메라고 제가 한번 제 얼굴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옆모습, 그리고 턱, 그리고 눈, 이만하면 됐을까요? 이마? 이마는 필러 맞은 게 아직도 안 빠졌어요. 보이시죠? 제가 한 수술은 쌍수, 그리고 윤곽, 광대랑 여기 사각턱 했고, 그 다음에 코 수술. 그래서 저는 기증력을 썼고요. 실리콘은 3mm 정도 깔았고, 네, 여기가 이제 비주가 좀 들어가 있는 코였어가지고 기증력을 써서 이렇게 빼주셨어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짧은 코였었는데 솔직히 이제 짧은 코 느낌은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쵸? 또 뭐 있지? 이마 필러랑 그리고 입술 필러는 한 7년 정도 전에 맞았었어요. 그래서 필러는 사실 한 6, 7년 전에 다 맞은 건데도 조금씩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, 성형 가장 아팠던 부위. 저는 윤곽이요. 윤곽이 진짜 제일 아팠고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때 윤곽 수술을 받을 때 아큐리프팅을 같이 받았거든요. 근데 분명 저는 광대도 이제 두들기고 턱도 두들겼을 텐데 턱만 위치도록 아팠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근데 제가 지방 흡입을 했을 때 비슷한 통증을 느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진짜 그 사각턱을 친 것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 그 아큐리프팅 같이 했던 것 때문에 아픈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수술 스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회복되는 속도 이런 거 다 생각했을 때 확실히 네, 그 윤곽이 제일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. 그 밥도 잘 못 먹고 하니까. 잘 먹었나? 아무튼 네, 힘들었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질문. 성형하고 인생이 실제로 바뀌었냐? 저는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.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답변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, 물론 이제 드라마틱할 만큼 제가 뭐 엄청 뭔가 외모가 약간 솔직히 눈에 띄는 편도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, 외모 고민에서 그냥 해방된 느낌이에요. 그래서 그냥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뭔가 한 가지 고민에 몰두하는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그때는 당연히 이제 뭐 심취해 있는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늘 그냥 그 고민들을 없애나가는 사람인 것 같단 말이에요. 근데 외모는 그냥 하지 않는 이상 안 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저는 너무 동글동글하고 어려 보이는 게 싫어? 해!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요. 그 다음에 광대도 중간중간에 약간 머리카락 가리고 이러는 게 신경 쓰여? 그러니까 그냥 하니까 그냥 좀 그냥 해방됐어요 좀. 그래서 오히려 외모 생각을 요즘에는 그때보다 훨씬 덜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삶의 질이 훨씬 좋아져요. 약간 옛날에는 막 뭐 여기가 어떻네 저기가 저쩌네 약간 이랬을 텐데 그냥 지금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편안해요. 그리고 세 번째 질문. 성형 전 사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. 저는 웃기다고 생각해요. 저는 약간 뭔가 제 알맹이는 늘 똑같잖아요. 근데 그래서 그런가 그냥 예전 모습 보면은 약간 꼬질꼬질한 똥강아지 같은 느낌이에요. 전 좋아요. 그래 잘했다 임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자, 그 다음 질문.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눈치채는 성형은 뭔지. 그래서 저는 솔직히 윤곽은 한 번도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코는 가끔 있었어요. 근데 그것도 약간 성형한 지 1, 2년 차밖에 안 됐을 때 아직 막 붓기가 있고 좀 들려있을 때는 좀 들어봤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. 다들 이제 저도 나이 먹고 주변 사람들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그런 얼굴 관련된 질문을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네, 재작년쯤 들어서부터는 한 번도 이제 성형 관련된 질문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이성분들한테도. 그래서 내가 자연스러워진 건지 아니면 왜냐면 저는 아무리 과해도 제 얼굴이니까 맨날 보니까 익숙하잖아요. 근데 뭐 진짜 그래서 내가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주변 분들이 너무 이제
예의가 있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성형 관련 질문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리고 다음 질문. 성형한 거 숨기고 싶은 적 있는지?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성형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이제 제가 많이 했잖아요. 솔직히 뭔가 평범한 사람이 할 만한 성형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한 민망함? 약간 머쓱함 때문에 민망하다 싶을 때는 있어도 약간 성형한 거 자체는 솔직히 숨기고 싶은 적 없는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질문. 성형 때문에 인간관계나 이성관계 달라진 거 있는지? 이건 진짜 하나도 없어요. 친구 있어요? 아니요, 없어요. 없었어요? 없어요. 없었어요? 아니, 없어요. 아, 있었는데. 아니, 없어요, 그냥.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또 성형하고 싶은 부위가 있는지? 저는 있기는 있어요. 저는 약간 제 여기 부분이 좀 많이 꺼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게 단순히 약간 주름 차원에 꺼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상악이 꺼져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진짜 차라리 눈이나 코나 이런 거는 한 번 하면 끝이라도 하지. 저는 이 부분은 진짜 이런 그 얼굴의 밸런스를 만지는 수술은 굉장히 진짜 철저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 귀족 수술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양악도 있겠고 아니면은 여기 뭐 그 인중 절제 수술도 있잖아요. 그다음에 여기 막 입술도 이렇게 위로 막 빼내주는 것도 있고 한데 저는 솔직히 제 여기 인중이랑 귀족 요쪽에 그 꺼짐이랑 저는 윗입술이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다른 분들 보시면 이렇게 볼록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. 여기 이렇게 C라인으로. 근데 저는 그게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. 그래서 그냥 저는 오히려 무표정일 때 제 모습보다는 그냥 웃고 있으면은 이렇게 티가 덜 나니까 이렇게 윗입술이 어떤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이 웃고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 내 입술이 뭐 말려 들어갔는지 알게 뭐야. 그래서 저는 약간 웃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붓기 빠지는데 실제로 얼마나 걸렸는지. 그래서 붓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성형 브이로그들을 한 번씩 봐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코는 큰 붓기 1달, 중간 붓기 4달, 그 다음에 지금 코가 되기까지는 1, 2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진짜 피노키오였어요. 그냥 계속 들려 있었고 저는 솔직히 그 브이로그를 올린 시점에도 솔직히 이미 많은 분들이 코 너무 들려 보이신다 이런 댓글들도 많았거든요. 그래서 코는 진짜 차라리 처음에 조금 그냥 들려 보이는 그런 좀 마음고생을 하더라도 화려하게 하시고 한 2년 정도 지켜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자연스럽게 해서 2번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 화려하게 하고 그냥 붓기 빠지기까지 좀 오래 기다리는 게 나으니까. 그 다음에 윤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근데 붓기가 그러니까 살이 오동통해서 그렇지 붓기가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. 왜냐면 라면 먹고 자도 사실 얼굴도 잘 안 붓고 그런데 윤곽이 그러니까 제가 살처짐인지 붓기인지 헷갈렸던 포인트가 그건데 윤곽이 6달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큰 붓기 수술 붓기는 빠졌거든요. 막 사람 아파가지고 퉁퉁 부어있는 그런 붓기는 다 빠졌는데 계속 투턱이 잡히고 여기 광대살 엄청 많이 잡히고 막 불어있고 사람이 그러니까 살을 빼도 얼굴이 안 빠지는 거예요. 제가 원래 살을 빼면은 얼굴이 쫙쫙 빠지거든요. 근데 안 빠져가지고 그때 이제 이거는 붓기가 아니라 살이구나 해서 지방흡입을 딱 6개월 차 만에 받으러 갔어요. 그래서 저는 윤곽 수술은 붓기가 3, 4개월 만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지방흡입은 얼마 만에 빠졌느냐? 지방흡입은 큰 붓기 2주, 중간 붓기 1달, 그 다음에 작은 붓기까지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2달 정도 지나니까 그 막 둘리 같은 모습도 많이 사라지고 쫙 올라붙더라고요. 그리고 부작용 있는지? 저는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직 여기 핀은 못 뺐거든요.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 핀도 빼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두고 살려고 하기는 하는데 핀 달고 살아도 크게 뭐 문제 없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감각도 솔직히 문제 없고 그냥 그나마 아쉬운 거는 코 이렇게 짝으로 못 시킨다는 거?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는 되는데 이게 돼지코가 안 되니까 이게 제가 힘을 줘도 이렇거든요. 그래서 코 파기가 조금 번거롭다는 거? 근데 제가 되게 허술해 보여도 은근 꼼꼼한 구석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때 또 학생이었고 너무 성형수술하는 게 막 300만 원, 400만 원, 500만 원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. 왜냐면 저는 알바하고 막 할부 때려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또. 그래서 저는 그냥 미친 듯이 뒤졌어요. 그러니까 상담도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성형에 성공한다고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후회 없는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인 거거든요. 사실상 이제 상담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들 또 한편으로는 다 처방이 다르셔요. 다 진단이 다르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미 눈 뜨는 힘도 좋고 막 눈꺼풀이 이제 눈두덩이 살이 두껍지도 않고 트임이 이제 많이 들어갈 공간도 없는 곳인데 없는 눈인데도 예를 들어 어떤 곳에서는 그 절개에다가 눈매 교정에다가
뭐 막 미팅 막 여기가 답답하네 뭐 저기 답답하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거기서 잡아주신 라인도 마음에 들기는 했어요. 근데 반면에 눈 뜨는 힘이 이미 너무 좋아서 절대로 눈매 교정을 하면 안 된다. 그냥 매몰만 해야 된다 하신 것도 있었고 아 뭐 매몰이랑 미팅 정도는 괜찮겠네요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눈만 두고도 이렇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코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어떤 곳은 저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제 저는 좀 많이 이제 짬이 조금 찼잖아요. 약간 성형 짬이 좀 찼잖아요.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 코는 절대로 귀연고를 하면 안 됐을 코예요. 왜냐면 저는 이미 너무 말랑말랑하고 작고 그래서 탁 잡아주는 게 필요한 코였는데 귀연고를 써도 된다고 하신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리콘 5mm는 깔아야 된다고 하신 것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2, 3mm 정도만 깔아도 되고 여기 비주를 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신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병원에 가서 했습니다. 한 부위를 가지고 한 10군데, 15군데를 돌면은 감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시는 원장님께 받게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에게 내린 처방과 똑같은 처방을 내려주시는 분한테 받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개선해야 될 게 뭔지 나도 알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저는 블랙 있잖아요. 진짜 유명한 블랙 병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성형 알아본답시고 바비톡 이제 하루에 한두 시간씩 며칠 하다 보면 솔직히 다 보이거든요. 바비톡이랑 성예사 이렇게 2개 같이 했었는데 그러면 솔직히 블랙은 그냥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돼요. 그래서 블랙만 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후기가 어느 정도 많은 병원인데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신다? 그러면 저는 약간 아싸 여기다 하고 받았던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질문. 총 얼마 들었는지. 저는 코 수술을 되게 싸게 했어요. 왜냐하면 그게 되게 대형 정말 대형 병원에 계신 코 원장님이 계셨거든요. 그래서 아마 지명도 그때 되게 제일 많고 그러셨을 텐데 딱 그분이 이제 작은 병원으로 옮기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원래는 그분한테 상담받으려고 그 대형 병원 예약을 이제 걸어두려고 했던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제 작은 병원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다다다다다다 마지막으로 이제 달려갔는데 딱 이제 마음에 드는 상담을 받게 된 거죠.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계신 약간 그런 코에 대한 기준이 저랑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가진 상태에서는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들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한 번도 재수 삼수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. 이게 뭐 남들이 보기에 완벽한 코도 중요하지만 그냥 내가 재수 삼수를 안 할 만큼 만족스러운 코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아무튼 간에 또 이게 죄송해요. 얘기가 샜는데 그래서 기증등 쓰고 실리콘까지 써가지고 330만 원 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2020년 기준이고요. 330인데 그 당시에도 솔직히 기증등 쓰고 실리콘 쓰고 하면 450에서 500은 다들 부르셨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좋은 원장님한테 되게 싸게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윤곽 2종이랑 그다음에 이제 눈이랑 그다음에 그 아큐리프팅을 같이 한 병원에서 했는데 그때 좀 이제 그 전체 공개 모델? 약간 그런 리뷰 모델? 약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되게 싸게 샀어요. 그래서 한 2, 300대 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그냥 견적을 받으면은 그때도 한 다 합해서 1000은 나왔던 것 같아요. 900에서 1000? 그 다음에 지방흡입. 지방흡입이 비쌌어요. 지방흡입 2, 300 줬던 것 같아요. 하고 나서 진짜 모든 그 후회와 정병이 사라졌습니다. 그냥 그 턱이 올라붙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처짐이 없다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 먹어서 이렇게 오동통해져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후덕해 보일 때가 있기는 한데 근데 그냥 윤곽 부작용은 솔직히 아직까지 안 온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질문.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네. 근데 이게 막 내 외모가 너무 예쁘다, 예쁘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, 솔직히. 근데 저는 제가 귀여운 것 같아요.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진짜 근 1, 2년 들어서 너무너무 예쁘신 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저도 살짝 정병이 올 때가 있어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. 진짜 더 이상 할 데가 없잖아요. 저는 다 해가지고. 그래서 그냥 그냥 예쁘시다. 그냥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고 부럽다. 그냥 이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뭘 더 해야겠다는 생각은 딱히 안 드는 것 같아요. 진짜 할 데가 없어가지고. 그래서 뭔가 저거 한다면은 주베룩이랑 이제 피부과 쪽인 그런 시술들 있잖아요. 인모드라던가 주베룩이라던가 아니면 다이어트 라인 10kg를 더 빼든지 약간 그렇게 할 생각은 있는데 뭔가 큰 뭔가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뭐 코를 다시 한다던가 뭔가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성형 고민하는 사람한테 말리고 싶은 순간은 언제인지. 저는 솔직히 성형을 추천하는
편인 사람이긴 하거든요. 조금 이런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솔직히 다들 한 번쯤 계속 생각하잖아요. 근데 그냥 그게 한순간의 생각으로 지나가지 않고 조금 막 몇 년 동안 이제 그 생각이 계속 든다 하면 저는 솔직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저는 그랬거든요.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진짜로 예를 들어 나는 여기 매부리가 너무 심해. 매부리가 교정됐으면 좋겠어. 아니면은 정말 저처럼 이제 막 동글동글하고 너무 이제 짧고 약간 이런 코가 있어서 나는 조금 코를 세워서 좀 어른스러워지고 싶어. 아니면은 난 진짜 막 인형 같은 라인을 바라지 않지만 그냥 여기 광대가 조금 막 머리로 가리는 게 너무 항상 번거로워 라고 하면은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가 뭘 원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뻐지려고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솔직히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예뻐지지도 않고 정말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면은 그게 해소가 되면은 진짜 지금 저처럼 뭔가 더 이제 예뻐지고 싶어도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가진 단점들이 어느 정도 다 보완됐다고 생각하니까. 근데 그런 기준점이 없으면은 진짜 몇 번씩 하는 것 같아요. 진짜 코도 막 5번씩 하는 사람도 봤고 그냥 한 번에 원하는 게 뭔지 확실하게 알고 자기 컴플렉스가 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채로 하는 성형은 발품 50개 띄세요. 발품 50개 띄어가지고 내 문제점이 한 단어로 설명될 때까지 상담이라도 다니세요. 그러니까 50군데 다니다 보면 진짜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잘 알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게 찍어본답시고 나름 열심히 찍었는데 어떻게 원하시는 질문과 대답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모아가지고 또 2탄으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물어보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었으면은 질문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. 저는 이제 솔직히 저는 성형 얘기할 때보다 이제 약간 일상 브이로그가 더 좋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뭔가 진짜 약간 제 작은 일상을 기록하는 공간이 유튜브가 되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상 브이로그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앞으로 자주 올게요. 그리고 원하시면은 제가 위고비 후기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진짜 살이 불어가지고 80kg까지 됐었는데 지금 한 60kg까지 빠졌단 말이에요. 그래서 거의 20kg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궁금하시면은 끓여올게요. 그래서 그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